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백악관은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 기간을 전후해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며 모든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대략적인 일정과 의제가 공개됐습니다. 한국 시간 21일 오후 90분가량 진행되는데 북핵 문제와 함께 경제 안보 협력이 주요 의제로 논의됩니다. 전국의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은 6주 만에 브리핑을 재개했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병원 입원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 확진자는 한 달 사이에 4배가 늘었습니다. 아시안계 단체들의 노력으로 6월 7일 선거에 타운 내 2개 투표소가 마련됐습니다.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도 독려됐습니다. 지난달 남가주 지역의 중간주택 가격이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러나 주택 매매 건수는 하락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18 기념식에 참석해 피로써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5월의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인준 표결이 내일 이루어집니다. 민주당은 부적격 결론을 내렸지만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에 공격의 빌미를 줄 수도 있어 지도부의 고심이 깊습니다. 6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여당은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 확보를, 야당은 견제를 위한 지방권력 사수를 앞세워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4월 주택 착공 건수가 172만 건으로 전달보다 0.2% 감소했습니다. 모기지 금리 급등과 자재비, 인건비 상승이 주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소매 기업들의 실적 악화에 물가 상승 압박에 대한 우려가 되살아나면서 폭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2020년 6월 이후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LA 지역 오늘 저녁과 내일 곳에 따라 구름 끼는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기온 58도가량, 내일 낮 최고 73도가량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5월 18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 기간을 전후해서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며 모든 상황에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내 안보 강화가 주된 의제가 되겠지만 비무장지대 방문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첫 소식은 KBS가 보도합니다. 미 백악관이 우리 시각 20일 한국에 도착하는 바이든 미 대통령의 2박 3일간 방한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매우 중대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첫 번째 인도태평양 지역 방문이라며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순방 기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도발 가능성을 언급하며 모든 긴급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preparing for all contingencies, including the possibility that such a provocation would occur while we are in Korea or in Japan. 동맹의 방어력과 억지력을 모두 제공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단기적 그리고 장기적으로 군사 태세를 조정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어 우리 시각 22일 일본을 방문해 대중국 견제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미일, 인도, 호주 네 나라의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협의체인 쿼드 정상회담을 열고 한국과 일본, 호주 등이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도 공식 출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PEF, as we affectionately call it, is a 21st century economic arrangement, a new model designed to tackle new economic challenges, from setting the rules of the digital economy to ensuring secure and resilient supply chains. 백악관은 바이든 미 대통령의 비무장지대 방문과 관련해 이번에는 DMZ에 가지 않고 영내 안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날 일정도 현재로선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직면한 북한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추가 시험 발사나 핵실험을 늦출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NBC 방송은 오늘 무기 시험은 많은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바이러스 전파를 늦추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이 감염이 진정될 때까지 추가 발사를 연기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내부적으로 불안정해질 때 더욱 공격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며 무기 시험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견해도 전했습니다. 북한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순방이 예정된 이번 달 중에 ICBM 시험 발사 또는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고, 그런 와중에 북한은 코로나19가 발병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전국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을 하면서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어제 기준으로 전국의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10만 732명으로 집계돼서 오미크론 대확산이 수그러들었던 지난 2월 20일 이후 석 달여 만에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겼다고 전했습니다. 2주 전과 비교하면 61%가 증가했고 4월 초보다는 3배가 늘었습니다. 확진자 증가 곡선을 보면 오미크론 대확산 때처럼 가파르지는 않지만 기울기가 점점 가팔라지는 양상입니다. 특히 북동부와 중서부에 특히 타격이 집중돼서 이들 지역의 상당수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이미 지난 여름 델타 변이 확산 당시의 정점을 넘어섰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6주간 브리핑을 중단했던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은 확진자와 입원 환자 증가로 인해서 브리핑을 재개했습니다. 새로 임명된 뒤 처음 공식 브리핑에 나선 아시시자 백악관 코로나19 대응조정관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딸인 애슐리 바이든이 오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애슐리는 질 바이든 여사의 중남미 에콰도르, 파나마, 코스타리카 순방에 동행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미국에 남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애슐리가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밀접 접촉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들어 바이든 대통령의 주변 인사들이 잇따라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비롯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등 강요 일부, 젠 사키 전 대변인을 비롯한 백악관 참모 중에서도 확진 사례가 빈발해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79세 고령인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2차 접종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현재 집권 여당인 민주당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야당인 공화당에 투표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오늘 트위터를 통해서 과거 민주당은 대체로 친절함을 가진 정당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에 투표를 했다며, 하지만 그들은 현재 분열과 증오의 정당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는 민주당을 지지할 수 없고 공화당에 투표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트윗에 대한 민주당의 맹공을 예상한 듯 이제 나를 겨냥한 그들의 더러운 속임수 캠페인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자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머스크는 지난해 초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뒤로 민주당 정부와 각을 세워왔습니다. 흑인 인권운동단체인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BLM이 공동 설립자의 가족에게 불투명한 지출을 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오늘 BLM이 공개한 2020 회계연도 국세청 세금 신고서에서 이 단체 설립자인 패트리스 컬러스와 관련한 지출 내역을 보도했습니다. 일단 컬러스는 자신을 무보수 자원봉사자로 규정해 보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BLM은 컬러스의 남동생인 폴 컬러스에게 전문적 경호 업무를 사유로 84만 달러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래퍼인 데이먼 터너가 운영하는 회사에 공연 연출과 디자인, 미디어를 사유로 97만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지난 2013년 컬러스 등 흑인 인권운동가들이 설립한 BLM은 2020년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사건 이후 미 전역으로 확산한 항의운동을 주도했으며 2020년 한 해에만 9천만 달러의 성금을 모았습니다. 백인 경찰관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살인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가 된 전 경찰관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미네소타주 키스 앨리슨 검찰총장은 플로이드 살해 현장에 출동을 했던 전 미네아폴리스 경찰관 39살의 토머스 레인이 2급 우발적 살인 혐의에 대해서 죄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앨리슨 검찰총장은 토머스 레인이 뭔가 잘못된 일을 했다고 인정한 것은 플로이드의 가족과 우리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데릭 쇼빈의 전 동료 경관 3명은 당초 지난달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검찰과의 유죄 협상을 거부했지만 이 가운데 레인만이 태도를 바꿔서 오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검찰과 레인의 변호인은 유죄 협상의 결과로 레인에 대한 혐의를 한 가지를 철회하고 3년 징역을 구형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나머지 2명인 알렉산더 킹 그리고 투타오는 다음 달부터 재판을 받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철수했던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이 수도 키이우에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러시아 침공 열흘 전인 지난 2월 14일 대사관을 폐쇄하고 이웃 폴란드로 떠난 지 석 달 만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미국 대사관의 업무 재개를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지난 3월부터 체르니우치 임시사무소에서 일하던 한국은 이달 초 일부가 키이우로 복귀해서 업무를 재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데 대해서 강력히 지지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성명을 통해 핀란드와 스웨덴의 역사적 신청을 따뜻이 환영하고 강력히 지지한다며 역사상 가장 강력한 안보 동맹에 빨리 가입하도록 의회 그리고 나토와 협력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나라는 오랫동안 미국의 충실한 파트너였다며 나토에 가입함으로써 안보 협력을 추가로 강화하고 대서양을 아우르는 전체 동맹에 혜택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74년간 군사적 비동맹주의 정책에 따라서 중립 노선을 지키며 나토에 가입을 하지 않은 채 협력 관계만 유지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나토 가입을 결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두 국가의 나토 가입 움직임이 있을 때부터 양국 정상과 통화 등을 통해 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에서 함께 마련합니다. 다섯 시 16분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시간 교통정보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5. 이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5 제공입니다. 오늘도 퇴근 시간에 맞춰서 여전히 한인타운 인근의 각 프리웨이 구간들 심한 정체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101번 프리웨이 양방향 모두 막혀 있는데요. 101번 노스 방면은 유니버설 센터 드라이브 구간부터 10마일 또는 10마일 미만으로 속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버몬트 애비뉴까지 정체 심한 모습입니다. 건너편인 101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도 웨스턴 애비뉴 구간부터 4마일에서 8마일 정도로 밖에는 움직이지 못하면서 2번 프리웨이 만나는 구간까지 이어지고 있고 벨몬트 애비뉴 구간부터도 10마일대로 느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교통 위험 신호 켜져 있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101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 램파트 블루버드 출구 101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 벤튼웨이 출구에 추돌 사고 조금 전 발생했습니다. 또 605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 워싱턴 블루버드 입구에는 시그널 얼러트가 조금 전부터 켜져 있습니다. 끝까지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는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5 이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5 제공이었습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6월 7일 예비선거를 앞두고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독려됩니다. 예비선거를 앞두고 한인타운 내 두 군데의 투표소가 마련돼서 유권자들의 편의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비선거에서 타운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 한인타운의 투표소를 개설하도록 한미연합회를 비롯한 타운 비영리 단체들이 카운티 선거국에 촉구해 6월 7일 예비선거에서 한인타운의 두 군데의 투표소가 마련되었습니다. 타운 내 투표소 마련을 위해 한미연합회,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 LA, AAPI Equity Alliance, Center for Asian American United for Self-Empowerment 총 4개의 아시안 권익공허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유니스송 한미연합회 디렉터는 지난 17일 한인타운 내 3가와 옥스포드 코너에 위치한 앤더스 먼거 패밀리 YMCA 센터와 12가와 베렌도에 위치한 베렌도 중학교에 투표소가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운티 선거국이 한인타운 내 40여 개의 투표소 중 인구 밀집도, 장애인 접근성, 코로나 방역을 위한 공간 등 여러 기준에 부합한 곳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 원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인타운에 새로운 투표 센터 장소를 제안을 했습니다. 어저께 밤늦게 컨펌이 됐고요. 그 사이트를 서베이하고 모든 테스트를 패스해가지고 이 두 군데가 더 확정됐습니다. 아시안 증오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타운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투표를 하러 가는 불편함과 불안감이 있기에 현재 두 군데 외에도 몇 군데를 추가로 더 알아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도 11월 달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procedural과 policy change가 있어서 아무리 이런 이슈들이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확정하기 힘든 그런 과정이 있지만 그래도 한미연합회 윤일의 어시스턴트 디렉터는 2016년과 2020년과 비교해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율은 크게 늘었으며 이번 예비선거를 통해 한인들의 정치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3주가량 남은 예비선거에서는 가주 주지사와 부지사, LA 카운티 셰리프 국장, 재무국장, 그리고 LA 시장, 검사장 등 주요 정치 지도자직을 두고 후보들이 경쟁을 벌이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주인으로서의 권리, 즉 주권을 행사하는 아주 중요하고 숭고한 권리 행사이자 또 민주 시민으로서의 중요한 책임 그리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또한 선거구제 조정이 이뤄진 만큼 일부 한인 유권자들은 이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유권자들의 경우에는 소속하신 그 지역구 선거구가 지난 선거랑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우에는 이제 새로 조정이 된 소속 지역 선거구의 선거 정보가 포함된 투표용지와 안내서를 받으셨을 텐데요. 6월 7일 이뤄진 예비선거 등록을 비롯한 관련 정보들에 대한 문의는 전화번호 866-575-1558로 연락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LA시 의회가 새 회계연도 수정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시의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118억 달러 규모의 2022-2023 회계연도 예산안 수정안을 승인했습니다. 지난 4월 20일 에릭 가세티 시장이 제안한 117억 7천만 달러보다 3천만 달러가 늘어난 것으로 경찰국 예산은 8,700만 달러가 증액됐으며 노숙자 문제 해결에는 10억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수정 예산안은 시의회가 승인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조례안을 작성하게 되며 새 예산 조례안이 완성되면 시의회에서 최종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시의회를 통과한 뒤 가세티 시장이 서명을 하게 되면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7월 1일부터 수정 예산안이 발효됩니다. 론 갈퍼린 LA시 감사관이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비어있는 시정부 소유 건물을 활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갈퍼린 감사관은 많은 노숙자들이 쉘터 부족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부족한 쉘터를 비어있는 건물들로 대체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갈퍼린 감사관은 지난 1월 LA 시내 26개의 빈 건물 리스트를 공개한 바 있으며 이들의 전체 면적은 170만 스퀘어피트에 달합니다. 한편 지난 2020년 노숙자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LA시에서는 4만 1,290명이 거리에서 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노숙자 전수조사가 시행되지 않았고 올해 실시된 전수조사 결과는 다음 달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병원 입원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보고된 신규 확진자 수는 4,384명이고 확진율은 3.2%라고 밝혔습니다. 입원 환자는 363명으로 어제보다 36명 늘었으며 중환자실 입원 환자도 하루 사이 11명이 늘어난 5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국은 카운티 내 학교에서의 감염도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교사와 학생 수는 한 달 전과 비교할 때 4배가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LA 카운티 개솔린 평균 가격이 사상 최고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트리플레이는 오늘 LA 카운티 개솔린 평균 가격이 어제보다 2.3센트가 오른 갤런당 6달러 8.9센트라고 밝혔습니다. 역대 최고를 기록했었던 3월 28일에 6달러 7센트보다 1.9센트가 높은 가격입니다.
LA 카운티의 개솔린 평균 가격은 지난 21일간 31.5센트가 상승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개솔린 평균 가격은 어제보다 2.4센트 오른 갤런당 6달러 7.3센트로 하루 사이 최고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지난주에 발생한 라구나 니겔 산불과 관련해서 남가주 에디슨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뉴포트 비치에 있는 한 로펌은 산불로 주택을 잃은 피해자들과 대피했던 주민들을 대신해 남가주 에디슨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로펌은 성명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조사하고 컨설턴트들과 논의한 바를 바탕으로 우리는 남가주 에디슨사의 유틸리티 장비 고장이 피해자들의 주택을 소실시키고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겨야 하는 비극의 원인이 됐다고 믿는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로펌은 이어 남가주 에디슨사가 위험한 전선을 지하에 묻거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무고한 주택 소유주들의 삶을 흔들어 놓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산불 원인에 대한 당국의 조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지난달 남가주 지역의 중간주택 가격이 또다시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주택 매매 건수는 하락했습니다. 관련 소식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콜로직에 따르면 지난달 남가주 지역의 주택 중간가는 76만 달러로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6.7%가 오른 가격입니다. 지난달 남가주 내 6개 카운티 모두에서 주택 중간가는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남가주 주택 중간가는 이로써 지난 15개월 동안 13차례에 걸쳐 월 중간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또 지난 21개월 동안 연속해서 1년 전과 비교해 10% 이상 주택가격 인상폭을 보였습니다. 반면 주택 매매 건수는 하락했습니다. 지난달 남가주 지역의 주택 매매 건수는 21,486건으로 18.9%가 줄어 2020년 5월 이래 가장 큰 폭의 연간 매매율 하락을 보였습니다. 주택 매매율 하락은 치솟은 주택가격과 몰기지 이자율 상승이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몰기지 이자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주택 구매 수요는 여전히 뜨겁다고 업계는 전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지난달 주택 매매 건수가 줄었지만 1년 전 이맘때는 몰기지 이자율이 바닥을 치면서 주택 매매 건수가 큰 폭 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치상으로 보여지는 것만큼 주택 구매 수요가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에서는 주택 매매 부진 현상이 가장 덜하다고 업계는 전했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에서 높은 가격에 주택을 처분한 주민들이 주택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일랜드 엠파이어에서 주택을 구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카운티별로 보면 LA 카운티의 지난달 주택 중간가는 86만 5천 달러를 기록했으며 오렌지 카운티는 105만 달러, 리버사이드 카운티는 59만 달러, 샌버나디노 카운티는 51만 9천 달러, 샌디에고 카운티는 85만 250달러, 벤츄라 카운티는 81만 5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연소득 3만 달러 이하의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하원 53지구 미겔 산티아고 의원은 연소득 3만 달러 이하 가정의 부양자녀를 대상으로 1인당 2천 달러의 현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 AB 2589를 최근 상정했습니다. 산티아고 의원이 상정한 법안이 시행되기 위해선 38억 달러의 예산이 필요한데 산티아고 의원은 주정부의 전례 없는 680억 달러의 예산 흑자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주하원 세출위원회는 내일 표결을 통해 통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브닝 뉴스 일부 한국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18 기념식에 참석을 해서 피로써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5월의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 유족들과 함께 정문인 민주의 문을 걸어서 통과했습니다. 보수정당 출신 현직 대통령 중에선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5월의 한거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냈다고 했습니다. 5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입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직접 언급하는 대신 헌법 정신 자체라고 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5월 정신이 우리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5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입니다. 윤 대통령은 유족들과 손을 잡고 이물 위한 행진곡을 재창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대선 후보 시절 두 차례나 5.18 민주묘지를 찾았을 때 유족과 시민들의 거센 반발로 추념탑까지 가지 못해 반쪽 참배에 그친 것과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기념식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부처 장관들과 여야 의원 200여 명도 참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와 정의, 진실을 사랑하는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이라고 했습니다. 동서로 갈라진 베를린에서 자유를 강조했던 케네디 미국 대통령의 과거 연설이 떠오른 윤 대통령이 마지막에 추가한 문장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것을 두고는 야당인 민주당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여야에는 호남 표심 잡기 경쟁에서는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자 국민의힘은 강력한 국민 통합 의지를 내보인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정말 감개가 무량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 저희의 변화가 절대 퇴행하지 않는 불가역적인 그런 변화였으면 좋겠습니다. 야당인 민주당도 일단 환영은 한다면서 곧바로 견제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이 5월 정신을 계승한다고 했지만 신군부 대신 신검부가 등장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며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우리는 신검부의 등장을 경계하면서 저희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 국민들께 드립니다.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도 국민의힘은 학살 세력, 군사 정권의 후예라며 5.18 진상규명에 협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원래 국민의힘이 광주 학살 세력 후예지 않습니까? 예. 민정당, 군사정권의 후예들인데 진정으로 반성하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진상규명에도 협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곧장 막말로 규정하며 국민 갈라치기가 퇴행적이라고 되받아쳤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경전이 격화하는 가운데 여야 모두 광주에서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며 호남 표심 잡기에도 나섰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독점하며 흔한 복합 쇼핑몰 하나 세우지 못했다면서 예산 폭탄을 떨구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독점 정치가 광주를 비롯한 호남의 정치적, 경제적 발전을 저는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역 수건 사업인 군공항 이전을 매듭 짓고 윤석열 정부 독선을 막아내겠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호남 민심은 수도권과 충청권의 중도 표심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지방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여야의 경쟁은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한국 시간으로 21일 오후 90분 동안 진행이 됩니다. 회담 이후 발표할 공동 선언문도 완성 단계입니다. 한미 정상은 경제 안보와 안보를 키워드로 함께 일정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 KBS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일정 윤곽이 나왔습니다. 오는 20일 오후 늦게 방한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먼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일정에는 윤 대통령도 동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틀째인 21일 바이든 대통령은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오후 1시 반쯤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찾습니다. 방명록 서명과 기념 촬영에 이어 5층 집무실에서 바로 정상회담이 시작됩니다.
한미 정상과 주무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소인수 정상회담에 이어 확대 정상회담까지 90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제 안보 협력 이슈, 인도 태평양 영내 협력 아젠다, 그리고 다양한 글로벌 협력 이슈에 대해서 자유로운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후 4시 양국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을 엽니다. 발표할 공동 선언문은 이미 완성 단계입니다. 미국 측과 실시간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현재 한두 가지 사안을 빼놓고는 공동 선언문이라든지 양국이 토의에서 합의하고 또 이행할 내용들이 대부분 완성 단계에. 한미 군사 동맹, 경제 동맹에 이어 이번 회담에서는 한미 기술 동맹이 선언될 전망입니다. 공식 만찬에는 10대 주요 기업 총수를 비롯해 경제계, 스포츠계 인사들까지 우리 측은 50여 명, 미국 측은 30여 명이 참석합니다. 특히 두 정상은 2박 3일 동안 경제 안보와 안보를 키워드로 각각 하루씩 함께하는 일정을 소화합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오는 24일 미국 주도의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출범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합니다. 이 협의체가 중국 견제용으로 해석되는 것을 놓고 국가안보실은 새로운 경제 통상 협력체를 구축하는 것이지 중국을 배척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내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표결을 앞두고 인준의 열쇠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입니다. 당에선 인사청문회 뒤 부적격 결론을 내렸지만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의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어 지도부의 고심이 깊은 모양새입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인준 표결이 지명 47일 만에 이뤄집니다. 국무총리의 경우 국회의원 제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있어야 임명할 수 있습니다. 뾰족한 수가 없는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임명 찬성이 높은 국민 여론에 역행하지 말라면서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마음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역행을 했다가 나중에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 아닌가.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없이 한동훈 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심상치 않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는 벌써 소통령으로 불리는 한동훈 장관의 임명을 위해 버리는 카드였다는 소문이 무성하더니 결국 사실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모은 뒤 표결 방향을 정합니다. 인준 부결에 무게가 더 실리는 기류가 감지되지만 일할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느냐, 의원총회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신중론까지 당내 의견을 엇갈립니다. 지금 여론도 그렇고 당내 이제 흐름도 그렇고 두 갈래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의총에서 이제 어떻게 결정이 나느냐 그걸 좀 봐야 되겠죠. 한덕수 총리 인준 표결이 6일 지방선거 전 전국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그 사이 각종 의혹에 임명이 보류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가 총리 인준의 중요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6일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후보자들은 오늘부터 13일 동안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열전에 돌입을 합니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 출범 뒤 22일 만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집권 초반 전국의 향배를 가를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6일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13일 동안 2,300여 개 선거구에서 7,600여 명의 여야 후보가 선거운동에 돌입합니다. 여야 지도부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 수도권 격전지로 꼽히는 인천시장 후보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앞서 여야는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어제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있었던 광주에 총출동하는 등 사실상 선대위 출정식을 방불케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 1년도 안 돼 호남을 20번 넘게 찾았다며 민주당의 30년 호남 독점이 호남의 경제 발전을 가로막지 않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을 하겠다고 말을 해놓고 모든 지역의 정치를 민주당이 도맡아하고 있으면서도 결국엔 조정에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여당이 된 만큼 막대한 예산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5.18 정신을 곧 통합이라 해놓고 정작 야당과의 협치는 내팽개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고의 복심 한동훈을 앞세워
문고리 실상실을 완성하고 노골적인 검치 국가를 세우려는 뜻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내각 관료와 대통령실 참모 109명 중 광주 전남 출신은 3명에 불과하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5.18 정신의 헌법 수록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있을 한덕수 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 표결도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야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경기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선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각각 상대 후보를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16일부터 이틀 동안 분당갑 유권자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 김병관 후보가 32.1%,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60.8%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같은 기간 계양을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0.8%,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가 40.9%를 기록했습니다. 경기도 유권자를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의 김동연 후보가 43.2%,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43.8%를 기록하면서 5차 범위 내 접전을 벌였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소식 간추려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경제 소식이 이어집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We will fight for you.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사람을 찾습니다. 한국 송금할 때 와이어 발리 아직 안 써본 사람을 찾습니다. 한국으로 송금 수수료가 없는 와이어 발리요? 네, 5월 한 달 동안 한국으로 첫 송금을 하면 왕복 비행기표의 기회를 잡으실 수 있거든요. 저는 이미 사용하고 있어서 친구에게 추천해야겠어요. 추천하신 친구분이 첫 송금을 완료하면 함께 항공권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와이어 발리에서 확인하세요. 한국 송금엔 수수료가 없는 와이어 발리. 심각한 가뭄이 우리의 삶을 위협합니다. 물 절약을 위해 수분 증발이 덜한 이른 아침 시간에 식물에 물을 주십시오. 물 절약과 리베이트에 대한 정보는 bewaterwise.com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와 허리 통증,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 구목단과 위급한 네, 이브린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주요 지수가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100포인트가 넘게 폭락을 하면서 2020년 10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의 부진한 실적 발표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됐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뉴욕 증시가 또다시 크게 휘청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어제보다 1160포인트, 3.5% 넘게 빠지면서 2020년 10월 이후 최대 하루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4%, 나스닥 지수도 5%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 유통업체들의 실적이 잇따라 안 좋게 나온 게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켰습니다.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가 치솟는 물가를 이유로 올해 실적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한 데 이어 타깃도 1년 전보다 50% 넘게 감소한 1분기 순이익을 발표했습니다. 타깃 주가는 오늘 하루 25%가 폭락했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소비가 위축될 거란 우려가 커진 건데 영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도 세계 경제의 인플레이션 우려를 더욱 키웠습니다. So what's happening in the market today is another sign of just the uncertain period that we're in. We're seeing a lot of volatility. Still the same thing of what happened in the market correction a couple months ago. Inflation and the Fed's response, the war in Ukraine, supply chain, and energy is causing the volatility that we're seeing. 미국 주요 기업 CEO의 3분의 2 이상이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You have the makings of a perfect storm global recession. It's a risk, it's not a certainty, but it's a pretty scary risk. 공격적인 긴축이 나선 미국 중앙은행의 낙관적인 경기론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바라보는 경기 전망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유가는 주식 등 위험자산 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공급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되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어제보다 $2 81센트가 하락한 배럴당 $109 59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경과 사회적 책무 등에 대한 상장사의 성과를 측정해서 공표하는 주가지수에서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가 제외되었습니다. S&P 다우존스는 오늘 S&P 500 ESG, 즉 환경 사회적 책무 기업 지배구조 개선 지수에서 테슬라를 뺐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S&P는 테슬라의 저탄소 전략 부족, 인종차별과 열악한 근로환경 등 비즈니스 행동 규범이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ESG 지수 북미 책임자는 테슬라 전기차가 배기가스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지만 동종업체와 비교한 관련 공시의 부족은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기업의 선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모든 차원에 걸쳐 해당 기업의 관행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의 인종차별과 근무환경 논란, 도로교통안전국의 테슬라 오토파일럿 안전성 조사 등도 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는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그는 트위터에 글을 올려 석유기업 엑소는 ESG 지수에서 세계 10위 내에 들었다. ESG는 사기라며 ESG는 가짜 사회정의를 말하는 전사들에 의해 무기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4월 주택작공 건수가 3월보다 0.2% 감소한 127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상무부가 오늘 발표했습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인 176만 건보다 적었습니다. 앞으로 주택시장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신규 주택 허가 건수는 3월보다 3.2% 줄어든 182만 건으로 감소폭이 더 컸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인플레이션으로 건축자재와 인건비가 치솟는 가운데 모기지 금리가 급등한 것이 주택시장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인해서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는 연초 2.9%대에서 지난주에는 5.3%까지 치솟은 상태입니다. 조지아주 정부가 오는 20일 경제개발과 관련해 중대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주 주지사실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서 오는 20일 서베너 항구 인근 브라이언 카운티 공장 부지에서 중대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다수의 현지 언론이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공장 설립 예정지로 보도한 장소입니다. AP통신은 지난 13일 현대자동차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 기간 조지아주에 $70억 규모의 전기차 공장 건립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자회견이 열리는 공장 부지는 조지아 주정부 소유이며 서베너 경제개발청이 지난해 5월 $6,100만 매입한 곳으로 서베너와 브랜즈윅 항구와 인접해 있어서 수출과 수입이 편리한 곳입니다. 데이빗 솔로몬 골드만삭스 CEO가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경기 침체나 다른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기업들은 과거와 달리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데이빗 솔로몬 CEO는 CNBC에 출연을 해서 연준의 금리 인상과 채권 매입 프로그램 종료는 당신의 여러 가지 비즈니스에 예측하기 어려운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느 시점에서 경기 침체나 우리가 알고 있는 매우 느리고 부진한 성장세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규모가 있는 기업을 갖고 있다면 1년 전 이곳에 앉아있을 때보다 좀 더 신중하게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솔로몬 CEO는 연준이 올해 들어 지금까지 2회 금리 인상을 했고 대차대조표를 한 달에 수백억 달러 출수할 것이라면서 긴축적인 경제 여건이 진행되는 여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글로벌 공급망 제약을 살피기 위한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를 매달 집계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연은은 오늘 2022년 5월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 업데이트 보고서에서 지난 4월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가 3.29를 기록했다고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지수는 지난 1월 3.74에서 2월과 3월에 2.80을 기록한 후 4월에 다시 3.29로 늘어났습니다. 1년 전인 지난해 4월에는 2.55 수준이었습니다.
뉴욕 연은은 이 지수는 경제 상황과 관련 공급 제약의 중요성과 이런 제약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변하는지 측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며 2021년 12월에서 2022년 3월 사이 지수가 약간 완화됐지만 역사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4월 수치는 새로운 요인이 나타나면서 공급망 제약을 악화시켰음을 보여준다며 중국, 유럽 관련 요인으로 앞으로 단기간 공급망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구글이 러시아에서 파산 신청을 한 데 이어서 직원들 대다수를 철수시켰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구글의 러시아 직원 대다수가 러시아를 떠나게 돼 계속 구글에서 일하겠다고 선택함에 따라 구글이 이들을 빼냈다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당분간 구글이 러시아에서 사업을 접기로 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5월 18일) 수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날씨 전해드립니다. 매운 치킨의 완결판 맥도날드 스파이시 치킨과 너겟을 즐기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과 내일 곳에 따라 구름 끼는 지역들이 많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은 58도가량,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는 다소 오른 73도가량을 보이겠고 바람도 5마일에서 10마일 정도로 불겠습니다. 내일 밤 최저 기온은 59도가량입니다. 한편 내일 낮 최고 기온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2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85도, 해안 지역 66도, 산악지대 76도로 예상됩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저녁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바람도 5마일에서 10마일 정도로 불겠고 밤 최저 73도, 내일도 역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81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고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서울 낮 기온이 26도, 대구는 29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오전에 수도권 지역에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는 매운 치킨의 완결판 맥도날드 스파이스 치킨과 너겟을 즐기세요. 맥도날드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지금까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온오프 PRGL,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에서 마련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6시부터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진행됩니다.